회사 직무 선택 시 어떤 직무가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후행형입니다. 산업, 회사, 직무 선택 시 직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직무가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갑직무가 최고입니다. 갑직무로 일을 하세요. 제발 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갑직무가 뭐냐고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생활 스트레스가 적어야 하고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크면 삶은 고통의 연속이고 지옥입니다. 직장 스트레스가 적으려면 갑에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갑회사, 갑직무에서 일을 해야 하고요. 갑회사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갑직무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직무별로 팀이 구성되므로 직무는 소속 팀, 소속 부서를 의미한다 볼 수 있고요. 갑을 관계란 거래나 계약 시 갑과 을의 관계를 말하며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주도권과 권한을 가진 강자 입장이 갑, 반대의 약자 입장이 을입니다. 갑직무, 갑부서, 그게 어디냐? 갑부서란 메인 부서와 선행 부서를 말합니다. 먼저 메인 부서인데요. 메인 부서가 갑입니다. 메인 부서와 비메인 부서가 있으면 메인 부서가 무조건 좋습니다. 메인 부서는 일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따라서 메인 부서에서 비메인 부서로 일을 주고요. 메인 부서에서 전체 일정과 주요 일정을 결정합니다. 메인 부서가 승진이나 고과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메인 부서에서 비메인 부서로 일을 주는데요. 이제 메인 부서에서 일을 주도하기 때문에 주요한 일을 메인 부서에서 결정하고 처리한 뒤에 비메인 부서로 일을 주면서 후속 업무를 요청합니다. 비메인 부서는 메인 부서에서 원하는 방향에 따라 후속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메인 부서가 큰 윤곽을 잡고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처리한 뒤에 빅메인 부서에게 일을 주면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바꿔줘, 더 빨리 해줘, 언제까지 해줘, 다시 바꿔줘 등 일방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사실상 명령에 가깝습니다. 메인 부서와 빅메인 부서 간에 이렇게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젠틀하고 예의 바른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의 없고 싸가지 없고 기분 나쁘게 말하고 욕하거나 심한 말 하는 사람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비메인 부서 을 입장에서 일하다 보면 서럽고 힘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두 번째로 메인 부서에서 전체 일정, 주요 일정을 결정합니다. 메인 부서에서 일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 메인 부서에서 전체 일정과 주요 일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메인 부서에서 전체 일정을 잡을 때 이제 자기들 기준으로 맞춰서 잡게 돼요. 이때 비메인 부서들의 일정은 전혀 조금도 고려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너네는 당연히 나와서 일하는 거야. 그게 휴일이든 주말이든 뭐 개인 일정, 여행 이런 거 전혀 고려 안 됩니다. 비메인 부서에서는 그냥 메인 부서에서 하는 거 다 맞춰서 따라야 합니다. 개인 일정이 있어서 그때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메인 부서에서 그래? 그러면 윗선에 보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메인 부서가 돼가지고 모든 일정을 나에게 맞추고 비메인 부서들한테는 나한테 맞추라고 통보하면서 일을 뿌리는 게 스트레스가 적고 좋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메인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라 치고요. 전체 일정과 주요 일정을 본인이 잡습니다. 본인의 해외여행 일정, 중요한 개인 일정에 맞춰서 전체 일정을 정하고 비메인 부서들한테 해당 일정을 통보하면서 따르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일정이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또 다시 나의 중요한 일정을 피해서 일정을 다시 잡는 거죠. 그래서 비메인 부서들한테는 변경된 일정이니까 이제 따르셔야 합니다 하고 통보를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하는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뭐 한두 번이면 뭐 따르겠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일하는 동안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런다 치면 이게 비메인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고 피곤하고 또 열받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스트레스입니다. 세 번째가 메인 부서가 승진이나 고과에 유리합니다. 회사 내 위치급들, 사장, 임원, 팀장, 이런 사람들 인식 자체가 메인 부서가 핵심이고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또 일도 더 많이 하고 고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인 부서, 비메인 부서 둘 다 업무 강도가 높고 퇴근도 매일 똑같이 늦게 했어. 심지어 어쩔 때는 비메인 부서가 더 야근도 많이 하고 더 고생을 했어도 결국에는 일 많이 하고 고생했다고 인정받는 건 메인 부서입니다. 비메인 부서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같은 조건의 경우에 메인 부서가 고가 승진에 매우 유리합니다. 만약에 메인 부서가 고가를 A를 한 20% 받잖아요? 그럼 비메인 부서는 20%가 아니라 5%만 받아요. 5%.
이게 또 승진 TO 같은 경우에도 메인 부서가 한 80% 시켜준다. 예를 들면. 그러면 빅메인 부서는 막 한 30%밖에 안 시켜주는 거죠. 똑같이 뭐 열심히 했고 나머지 조건이 동등한데도. 과장 진급을 한다 치면 메인 부서는 10명 중에 8명을 진급하는 거고요. 비메인 부서는 10명 중에 3명만 진급하는 거예요. 이게 참 불합리합니다, 이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뭐 고과나 승진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일을 하고도 더 많이 일을 하고도 심지어 그래도 고과와 승진에서 불합리한 억울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으면 이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회사 생활할 때 힘든 게 뭐 일이 많아서 힘들다 이것보다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당함, 불합리함 이런 게 굉장히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고요. 참기가 참 힘들죠. 그리고 일의 많고 적음, 업무 강도의 높고 낮음은 메인 비메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종속 사건이 아니라 독립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인 부서와 비메인 부서 둘 다 일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 메인 부서가 일이 많고 비메인 부서가 일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메인 부서가 일이 없고 비메인 부서만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비메인 부서가 일이 적고 업무 강도가 낮아서 편하다. 그래서 비메인 부서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가 메인 부서 직원이야. 지가. 메인 부서 직원들은 자기들이 일 제일 많이 하고 어려운 일하고 타 부서는 놀고 먹고 일 편하고 적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태반.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고 메인 부서 갔는데 막상 해보니까 뭐 비메인 부서들 맨날 놀고 편하고 그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비메인 부서 가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지가 메인 부서이니까. 그러면은 비메인 부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이런 소리를 듣거나 뭐 누가 앞에서 이런 얘기 해도 뭐 굳이 또 대응한다고 어차피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이렇게 하고 속으로 또 개소리 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하면 됩니다. 일의 많고 적음, 업무 강도의 높고 낮음은 메인, 비메인 부서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일을 하는지, 또 그에 따른 불합리함, 부당함을 누가 감당하는지가 메인 부서와 비메인 부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부서가 갑입니다. 갑. 스트레스와 불합리한 일을 적게 당하려면 갑 부서인 메인 부서에서 일을 하세요. 제발. 다음은 선행 부서인데요. 선행 부서가 갑입니다. 선행 부서와 후행 부서가 있으면 무조건 선행 부서가 좋습니다. 선행 부서를 가야 하는 이유는요. 선행 부서는 보통 메인 부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 메인 부서의 장점들을 당연히 모두 다 가져가고요. 후행 부서가 선행 부서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일정이 지연 시 후행 부서가 항상 피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행 부서를 가셔야 되고요. 보통 선행 부서는 메인 부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이 메인 부서의 장점들 그대로 다 가져갑니다. 선행 부서란 프로젝트나 일을 수행 시 선행 공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하고요. 후행 부서는 후행 공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합니다. 후행 부서가 선행 부서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업무 흐름이 선행부서에서부터 후행부서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구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설계나 기자재 발주 이런 것도 선행부서에서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부서 간 R&R이라고 이제 부서 간 업무 범위와 책임을 사전에 이제 부서 간에 명확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R&R과 다르게 후행부서에서 선행부서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뒤치다꺼리나 뒤에서 이제 일을 수습하면서 보살펴주는 일을 말하고요. 선행부서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일이고 또 자기들이 실수를 했어 또는 오류를 범했어 그러면은 부서 아레나에 따라서 선행부서에서 수습하고 처리하고 뭐 정정해야 하는데 이제 선행부서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후행부서에서 수습하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그냥 니네가 좀 바꿔 후행부서잖아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게 물론 간단한 일이야 또는 후행부서에서 뭐 큰 영향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같은 회사고 같이 일을 하니까. 근데 일을 해보면 이제 복잡하고 어렵고 또 번거로운 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이 넘쳐 죽겠는데 후행부서도 일이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후행부서에서도 이미 일을 처리해서 이미 또 이게 진행이 돼 버렸어. 수정하려고 하면 우리도 어려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심지어 뭐 선행부서 수정하는 게 더 간단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냥 후행부서 보고 야 니네 후행이니까 해.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 이렇게 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진짜 참 난감합니다. 이게 부서 아레날대로 하려고 우리도 이런 상황이 이래서 지금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면 간혹 이 싸가지 없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 야, 후행부서에서 수행하는 게 금액 증가가 적을 텐데. 그러면
나는 싫으니까 상무님한테 보고할게. 그리고 결정해달라고 말한다.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하면 어차피 니네가 하게 될걸? 그냥 니네가 하지.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얍삽하게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 평생 반복 지속돼서 이게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서럽고 힘듭니다. 그리고 일정이 지연 시에 후행부서가 항상 피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뭐 뒤딱거리랑 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후행부서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부서로부터 나온 결과물, 성과품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선행부서에서 이 결과물이 잘못되었거나 또 늦게 나오거나 이러면 후행부서는 그냥 항상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업무 구조상 후행부서가 끝날 때까지 계속 피해를 봐. 그냥 일을 하면 프로젝트나 뭔가 사업을 하게 되면요. 이 선행부서 데이터 실수로 이제 수정본을 나중에 한참 뒤에 다시 보냈어. 그럼 후행부서는 야, 지금 우리도 다 이거 끝났고 이거대로 해서 발주 다 나가고 했는데 지금 바꾸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장난해?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해야 돼. 어쨌든 바뀌었다잖아. 자기들이 잘못했다니까 수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참 이게 짜증납니다. 짜증나. 왜 그러냐면 일의 종료 시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그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일을 할 때는 뒤는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수가 없으면 이 뒤가 앞으로 당겨집니다. 8월까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6월까지 당겨진다. 이런 경우 재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늦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뒤가 막혀 있으니까 뒤에는 일할 시간도 없고 책임 다 지고 욕 바가지를 먹는 거예요. 야, 너네 때문에 못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제조업이나 뭐 건설업에서 신규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제 공장을 기계적 준공 MC라고 하는데 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뭐 개보수 프로젝트 리뱀핑 이런 걸 한다. 기존 공장의 셧다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연장한다, 뭐 바꾼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뒤가 딱 정해져 있어요. 뒤가. 이 앞부서에서 일정이 지연돼서 뭐 그렇다. 그래서 못할 것 같습니다. 좀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위에다가 그러면은 욕 먹습니다. 욕 먹어. 야 못해? 야 못한다고 하면 다야? 해봤어? 너 그거밖에 안 돼? 어쩌라고? 야 어떻게든 일정 내 마무리해라.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알아서 해. 이런 소리만 듣고 결국에는 욕만 먹고 기한 안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거죠. 결국에 이제 후행부서는 씩씩거리면서 철회 작업도 하고 막 힘들게 일해서 일정을 또 맞추는 거죠. 이 공장 신설 프로젝트를 이제 부서별로 주요 작업 시점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위에 있는 게 계획이고 밑에 있는 게 실행이야. 그러면 똑같이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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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이렇게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앞부서에서 막 2개월 안 하고 3개월 하고 또 어떤 부서는 2개월 안 하고 2.5개월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부서가 이제 2개월 해야 되는데 0.5개월밖에 안 남은 거야. 아, 이거 뭐야, 장난해? 야, 우리 2개월 필요해. 어떻게? 하지만 해야 돼. 이게 짜증나는 거죠. 뭐 공장 셧다운 기간에 작업하는 거 이것도 똑같습니다. 앞에서 막 써버리면 뒤에서 이게 없어. 일할 시간도 없고,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 갑직무에서 일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메인 부서, 선행 부서와 갑부서라 보시면 되고요. 비메인 부서, 후행 부서는 서러운 일, 부당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엄청 많은데 그냥 일부 사례만 몇 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직무 선택 잘해서 스트레스 덜 받고 좀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갑부서인지 콕 찍어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근데 이 직무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이 우리나라에 뭐 직업이 몇 개야. 직무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전공에 맞는 이 해당 직무를 스스로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만 몇몇 직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갑직무 몇 개만 간단히 알려드리면요. 정유사 또는 석유화학사다. 여기서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공정이 절대 갑입니다. 슈퍼갑이야, 슈퍼갑. 진짜 슈퍼갑입니다. 공정. 본인이 화학공학을 전공했다. 이러면은 무조건 정유사나 석유학사에서 공정 쪽으로 가시면 최고입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건설사 중에서 이제 플랜트 사업본부, 뭐 EPC사라고도 하는데 이제 뭐 정유 공장이나 석유화학 공장 이런 거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건설사에서는 여기서도 공정이 갑입니다. 설계 내에서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공정이 갑이고요. 근데 이제 건설사 자체가 회사가 을이기 때문에 정유사나 석유학사보다는 한참 안 좋죠. 그리고 건설사에서 아파트, 주택, 빌딩 이런 걸 짓는 건축사업본부 여기는 건축이 갑입니다. 본인이 전기를 전공했는데 건축사업본부에서 아파트 이런 거에서 전기 시공이나 뭐 이쪽 한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 건축 애들한테 막 치이는 거야. 이게 갑질 당하고 이게 서러운 일이 많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뭐 전력사 이쪽에서는 전기가 갑이죠. 전기가 갑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기를 전공했다. 그러면은 괜히 건설사 가서 뭐 아파트 빌딩에 이런 데 뭐 전기 들어가거나 아니면 플랜트 가서 뭐 공정한 데 치이거나 뭐 정유사, 석유학사 아니면 뭐 이런 딴 데 가서 뭐 공정, 화학공학 전공한 공정한 데 치이거나 기계한테 치이거나 이러지 말고 전력공사 이런 데를 가는 게 제가 볼 땐 최고입니다. 전기를 전공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가장 좋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직무가 갑인 곳에서 일을 하세요. 메인 부서, 선행 부서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